자, 동월지수를 보겠습니다. 동월지수는 수입장에 보면은 제철인 거죠. 그러니까 제철은 제철인데 뭐야, 느낌이 차갑죠. 수가 있는데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면 굉장히 수는 범람하겠지만 뭐예요? 굉장히 차갑죠. 자, 이 범람을 막아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로 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가움을 해주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조우상, 요거는 수의 범람을 차단. 또 간목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간목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동월지수, 겨울철의 수는 사령당권, 그 원령을 잡고 사령한다는 거죠. 권한을 잡고 권세를 잡는다. 우화, 화를, 자, 병화를 만나게 되면 즉 뭐냐면 증난, 제한, 따뜻함을 더하게 되고 제한, 차가움을, 한기를 없앤다 그 말이죠. 우화. 그 다음에 토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멈추겠죠? 견토, 즉 토를 만나게 되면 그 모습이라든가 형장, 모습이 감추어지고 기화, 화한 게 돌아간다 그 말이죠. 토를 만나면 금이 많으면 너무 범나겠죠. 그러면 오히려 무의, 의의가 없다. 금이 뭐죠? 원래는 을이었잖아요. 근데 수가 이렇게 왕한데 금이 많아봤자 다 금생수로 설계돼 버리죠. 그 다음에 목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시위 유정, 이것은 유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토가 너무 많으면 이제 막히겠죠. 그러면은 새가 성 이루어져요. 학철은 뭐냐면 말을 학자의 수레바퀴 철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골이 파지죠. 여기에 이 골이 파지죠. 땅에.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이 이루어진다. 학철. 그 수레바퀴가 파이는 곳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가 범람하게 되고 그러면 반가운다. 토가 제방하는 것을 반가워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설화고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설화고평주는 또 역시 부연 설명이니까 또 한번 보죠. 동령 수왕지시. 자, 겨울철의 원령은 수왕지시. 겨울철은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수가 왕할 수밖에 없죠. 수왕지시, 수가 왕할 때의 때이므로 한위 일중, 차가움의 위세가 나날이 중하다. 나날이 차가움이 심해진다 그 말이죠. 수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성빙. 근데 요 부분 좀 이상해요. 결빙하면 그냥 어림이 되는 건데 수성 결빙하면 될 것 같은데 수가 맺어져서 얼음을 이룬다. 즉 풀었으면 그렇게 되죠. 어쨌든 수가 얼음이 되니 그 말이죠. 결빙이 되니 반드시 모름지기 병화가 증난, 따뜻함을 더하고 제한, 차가움을 없앤다. 그러니까 병화가 있어야만 이 차가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러하므로 동월지수, 겨울철의 수는 결함이 있어서 결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가? 병화야라. 병화가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병화가 있어야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뭐니 해도 겨울철에는 병화예요. 조우상 꼭 병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정리하면 되겠죠. 천지폐색, 이게 뭐죠? 다들폐자죠. 다들폐. 천지폐색, 천지가 닫히고 막히니 다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 그 말이죠. 만물수장,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만상이죠. 만상이 만 가지의 모습이 수 거두어들이고 감추어지니 수종지하행, 수가 지하를 따라가서 따라간다. 지하로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입어 정계 올바른 궤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올바른 궤적으로 들어간다. 수성지시 수가 왕할 때는 모노 금생. 수가 모니까 금이겠죠. 금이 수가 왕할 때는 금생수라는데 수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금생 금이 생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런데 쓸데없이 헛되이 증한동 차가움만 더할 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손발이 겨울에 얼었을 때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돼요 안 돼요? 더 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생수로 수가 겨울철에 왕한데 여기서 금생수로 수를 생해주자고 해봤자 어차피 금생수 해봤자 둘 다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차가움만을 더하게 될 뿐이로다 그 말이죠. 그러함으로 말하기를 무의 의가 없다. 의리가 없다 그러죠. 의리. 자, 금이 뭐죠? 우리가 의리를 말하죠. 의리. 그래서 금의 그 본성인 의리가 나오지 아니한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자, 목의 기운은 목의 기운은 말라 비틀어지고 겨울철에는 메말라 있으니 마를 꽃자에 마를 꽃자 다 맞죠? 마를 꽃자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마를 꽃자예요. 마를 꽃자에 마를 꽃 둘 다 마를 꽃자예요. 이 목의 기운이 말라붙어 있으니 겨울철에는 나무들 보면 물기가 다 빠지고 말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다 개익 다 비록 많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개익 어찌 이룸이 있겠는가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찌 이게 목이 다 말라비틀 있으니 목이 많다 하더라도 어찌 이롭겠는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의미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위 무정이라 이것은 뭐다? 무정한 것이다. 지금 이게 수가 이렇게 지금 많은데 겨울철에 수가 이렇게 얼어 있는데 나무가 있다고 해서 나무가 수 기운을 빨아들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오히려 이 목에 있는 수도 전부 밑으로 내려버린다고 그랬죠. 땅으로. 그래야만 얼어 죽지 않고 가을에 낙엽의 물기를 다 빼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살고자 하는 거죠. 물을 다 땅으로 내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살고자 하는 뜻인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있어도 목이 이렇게 있어도 수와 뭐 인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정이 없는 것이다. 무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주를 볼까요? 각주가 왜 또 돼 있는지. 이게 원문이 무정이 아니라 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각주를 볼까요? 각주를 보면 자, 원문과 상반되는 주석인 바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까 우리 원문을 볼까요? 원문에는 뭐 이게 나왔나요? 유정이란 말이 시위 유정이네요. 목성 시위 유정이다. 목이 왕성할 때는 뭐다? 이것을 유정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유정이라고 했는데 각주에서는 왜 무정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아까도 좀 다른 거 썼죠? 그 마를 건자와 그 극제 기류 그 흐름을 막는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정반대 말이죠. 원문에서는 유정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정하다고 했는데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는. 어쨌든 겨울에 얼어있는 수라 하더라도 화가 있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차가움을 목이 어느 정도 빨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정한 거고 기대했던 이상으로 물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빨아들이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무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겨울철의 포커스는 궁통모함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나무가 수의 기운을 빨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무정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정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월, 11월. 10월, 11월은 뭐예요? 해월 자울이죠.
자, 해월 자월에 이 해월 자월은 수세의 범람, 수 세력이 범람하니, 수가 범람하니 희 반가운 것은 토 제방, 특히 뭐다? 무토로 제방하는 게 좋다. 그쵸? 토국서 해주는 게 좋다 말이죠. 12월은 뭐죠? 축토죠. 축토 12월 토왕 태과. 자, 토가 왕하기 때문에 지나치기 때문에 이건 뭐다? 국어지수. 국어지수는 뭐냐면 수기 수인데 축토가 토가 왕하기 때문에 토가 이렇게 있으면 뭐죠? 제방이 된 거죠. 국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제 또랑이라고 보면 또랑 속된 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또랑의 물이라는 거죠. 또랑의 물. 겨울철에 그 토가 왕하기 때문에 수가 그 또랑에 갇혀 있는 국어지수. 이제 좋게 이야기해서 국어지수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또랑물이다 그 말이죠. 또랑이 아니죠. 사투리가 도랑이겠죠. 도랑의 물이다. 그래서 학철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서 말라비틀인 거 그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국이 나 있죠. 학철될까봐 가무 그 뭐죠? 그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자국이 패이죠. 여기에 뭐예요? 물이 여기 고이겠죠. 이게 또랑하고 비슷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자, 수레가 이렇게 이제 12월달 죽었다는 토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예요.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이게 자국이 남잖아. 푹 패이잖아. 이 자국이. 그쵸? 자, 이게 말라 비틀어진 상태예요. 그 중에서 이제 물이 오면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이겠죠. 또랑물이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앞에 뭐냐면 국어라고 그랬어요. 국어란 말이 가끔 나와요. 고전에. 그래서 이 국어, 또랑물, 도랑물. 그래서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서 그 진흙밭에 깊게 파인 홈 있잖아요. 그게 물이 이제 고이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런 물이 될까 두렵다. 추구월 달의 수는 물도 없지만 일단 땅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땅이 깊게 패인 상태에서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국어지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학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그 염려를 감당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보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